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주 사고 13일 만에 경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했죠. 하지만 문다혜 씨를 둘러싼 그 밖에 또 다른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다혜 씨의 모습 화면으로 보시죠. 음주운전 하신 사람 음주운전 안 말렸나요? 당일에 술 얼마나 마시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정신사 받으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본적 있던데. 봐요. 당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네,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죄송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음주운전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피해자와 합의서 제출했습니까? 자, 앞서 문다혜 씨의 출석 일정을 두고도 말이 많았었죠. 왜 이렇게 일정이 잡는 게 늦어지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지난주에 결국 출석을 하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이 문 씨에게 적용할 혐의와 처벌 수위를 이제 검토하게 될 텐데요. 이런 와중에 이 음주운전 사고와 별개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제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해왔다. 이런 또 의혹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다혜 씨 소유로 알려져 있는 이 제주도 주택이 이렇게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등록이 돼서 숙박업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 건데 문제는요. 숙박업을 운영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위생 관리 차원의 문제라던가 네.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이 납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어떤 숙박업으로서 등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등록,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업이든 아니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관광업을 하는 숙소이든 아니면 한옥 체육을 위한 공간이든 어떤 등록한 내역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등록하지 않은 채로 본인 소유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숙박업을 운영하게 되면은요, 공중위생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의 해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민박, 여관, 여인숙, 모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이 집들에 머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에어 땡땡땡 이런 것들도 다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었군요. 그분들도 다 숙박업을 등록을 하고 본인의 집을 이 숙박업소로 운영을 하는 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최소한의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접수를 하면 신고를 하고 허가를 해주는 그런 과정까지 거치지 않고 일단 최소한 적어도 등록을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야지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핵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다혜 씨의 제주 단독주택. 이 주택은요.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바로 그 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딸이 이제 사위하고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른바 그 공유 숙박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인가? 네. 이걸 하려고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30년 넘은 시골집을 샀는데 이스타항공 대가 채용이라는 여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갑자기 딸이 공유 숙박업으로 30년 된 집을 샀는데 그걸 별장이라고 흘려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공유 숙박업, 에어 땡땡땡 이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저렇게 과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해당 주택 압수수색에 민주당 내에서는요. 검찰을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택에 대한 설명도 민주당이 내놨습니다. 그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공유 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다. 그러니까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용이 지금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주택이 해당 주택이요. 지난 8월에 이 뇌물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일어났던 그 주택입니다. 네. 당시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는 어떤 비판이 있게 된 그 계기가 이 해당 주택을 문다혜 씨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공유 숙박업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주택인데 사업자에 대해서 이 사업장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해명을 하면서 당연히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업자 등록 등이 낸 상태였다. 이런 입장이 나왔었는데 지금 확인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어떤 숙박업에 대한 등록이 미비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해당 주택, 문다혜 씨의 제주도 그 단독 주택은요. 올라온 인터넷 계정을 살펴보면요. 소개란에 서울의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숙소에 대한 후기의 글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다혜 씨는 음주 운전 사고 논란에는 13일 만에 취재진 앞에 서서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 이건 또 새롭게 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뭔가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문다혜 씨 측의 해명 내지는 답변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해명했던 것들이 사실관계가 많이 다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해명했던 것들에 대한 신뢰도마저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저 제주도 별장 내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문다혜 씨가 저 제주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건 2022년 7월입니다. 네. 그 전에는 이걸 누가 소유하고 있었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절친인 송기인 신부가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교구의 재산을 신부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을 수는 있는데 신부님들은 개인 부동산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네. 이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파악되기로는 카톨릭 부산교구 소유는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 문다혜 씨가 이 주택에서 여러 달 살았다라고 하는 주변인들의 목격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왜 이 시점에 2022년에 소유권이 넘어왔고 또 무슨 돈으로 취득을 했느냐. 이게 지금 뭐 시세보다 훨씬 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송기훈 신부에게 3억 5천에 매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시세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음주운전 논란에 이어서 추가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의혹까지 받고 있는 문다혜 씨.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와 별도로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도 곧 검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전주지검에서 이달 중으로 문다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이런 내용을 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문다혜 씨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이 타이 이스타젯에 이제 특혜 채용을 받은 것이 사실상 이전까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다혜 씨들의 그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타이 이스타젯에서 받은 임금이라던가 아니면 태국에 체류하는 체류비가 결과적으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문다혜 씨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를 고려할 때 뇌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다혜 씨에게 과연 경제 공동체적인 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네. 참고인 신분으로 곧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다혜 씨는요. 추가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삼중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과거 문다혜 씨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평생 보아온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없이 묵묵하게 무거운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셨어요. 평생 인권 변호사로 노동 변호사로 사셨던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전 남편의 특혜 채용 의혹, 검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사고 혐의, 그리고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까지 그야말로 압박에 압박이 더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압박은
비단 문다혜 씨만의 압박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뭐 일부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신 거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문다혜 씨가 이제 참고인 지위에 있고 나머지 두 건 비교적 근래에 이제 이뤄졌던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초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문다혜 씨 이미 40살이 넘었고 일가를 이뤄서 이제 분가해서 살았던 그런 성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대통령이 직접 이런 성인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까지 사과를 하는 것이 온당한가 그런 요구 자체가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 그런 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 그리고 음주 사고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 피해자분과는 됐지만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본인이 겸허하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요청을 받으면 설명드리고 해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